예전에 학원이 되게 애들 꼬시는 방법이 되게 원초적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구몬 알아요? 구몬? 알아요? 나 거기서 구몬 해봤다. 안 해봤어요? 제가 무려 6년 동안 분야를 구몬을 했거든요. 근데 끌려간 계기가 너무 웃겨.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구몬 선생님들 채점하는 그 빨간 펜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시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멋있잖아. 근데 막상 이제 그 구몬 앞에 학교 앞에 항상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애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 이렇게 되게 막 나오면은 여기 이제 한 여기쯤에 한 부스를 차나 항상. 여기 가면 이제 온갖 선물들이 있어. 색연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장난감이랑 온갖 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아, 부모 신청하면 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요 장난감에 좀 홀려가지고 제가 6년 동안 부모 수학이랑 한자리 열심히 했죠. 한자리 제가 이때 3급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이런 건 괜찮아. 이제 가장 많이 한 두 번째 태권도 도장. 얘네들은 조금 악랄해. 남자들은 일단 뭐로 꼬시냐면 약간 장난감 자동차 이런 거로 꼬시거든. 근데 그냥은 재미없잖아. 조종이 돼야 돼. 약간 이렇게 돌려갖고 하는 그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로 꼬셔요. 그럼 거기부터 해갖고 또 태권도 등록도 해. 근데 제가 이제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검도였는데 약간 장사를 하는 대상이 3개월 하다가 끊었더니 하는 말 가관이야. 장난감 도로 갖고 오래.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 상품에 검도 쪽은 약간 뭐 하는 쪽은 약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옛날에 장난감으로 많이 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친구들 끌고 문상 줄게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 문상 할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혹시? 그 긁으면 이제 숫자 나오고 그걸로 이제 게임머니 충전 같은 거 하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해서 어디다 썼냐? 그때 10,000원이면 거금이거든. 컵볶이 그 조그마한 컵에서 이제 300원이냐? 10,000원이면 거금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10,000원으로 뭘 하냐? 게임을 다 지르는 거지 일단. 그런 정도로 교회 가고 신앙도 받고 그런 겁니다. 갑자기 학원 신청하는 생각이 나서 요즘 뭐 그런 거 주는 거 없나 보네요. 예전에 고등학생 대상 학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은 조금 결이 달랐던 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좀 저희 때라서는 이제 막 태블릿 주고 약간 이런 걸 꽂았어요. 이제 영상 볼 수 있는 태블릿 줄게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꽂으긴 했어요. 있거나 말거나. 저는 상술에 딱 초등학생까지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2번도 아까 1번 저희가 해봤으니까 2번도 한번 저희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 2번에 1번을 일단은 지금 하지 마세요. 감독액으로 저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별은 보통 특히 지금 하는 파트가 막히는 게 딱 타입이 2개거든요. 첫 번째는 물리학이 약간 뭔지 약간 잘 모르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흐름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경우에 약간 이게 좀 잘 안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못하는 거는 저 형태 자체가 약간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거는 일단 뒤에까지도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만 한번 다시 앞에 와서 들어보면은 그나마 별의 밀도가 어떻고 반지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진화할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또 얘기할 거예요. 그거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뭔가 밀도 이런 게 잘 알아듣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은 2번부터 볼게요. 분광의 같을 때 B랑 C의 반지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분광의 같다라고 하는 건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A막 이쪽에는 없으니까 한번 제가 K0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분광의 같을 때 K0라고 했을 때 B는 이쪽에 보통 그룹을 지어져 있고
그럼 봤을 때 자 온도가 같단 말이야. 자 온도가 같은데 지금 광도를 보면 누가 더 커요? 절대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그룹 쪽의 광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같은데 광도가 올라가려면 여기서 누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름이 커져야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단지름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B가 더 C보다 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R도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이 광도를 굉장히 많이 써먹는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D의 발의 밀도를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있으면 좋아요. 거성은 별들 중에서도 밀도가 작은 축에 속하고요.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그냥 넣어두세요, 별로만. 적색 거성, 아니 백색 이성은 다른 별들에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큰 편에 속합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일단 얘들 입력만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광도계급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광도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분감형인데 얘들이 이 글자로만 써가지고 상대적으로 같은 G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거성도 거기 있을 거고 주기율성도 있을 것 같은 여러 종류의 별이 있을 건데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광도를 이렇게 줄을 씌워놨을 때 얘네들 상대적으로 광도가 누가 더 크고 낮은지를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로마자로 숫자를 표시한 게 바로 광도계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 등급칭이랑 똑같은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강도는 더 큰 애다. 즉 절대등급은 더 작은 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로마자가 1, 2, 3, 4 여기까지는 어디 단계에 속하는 애들이냐면 거성 단계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숫자가 5야. 얘는 주계열성입니다. 요거 두 개 정도 카테고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광도계급이라는 거는 같은 이제 분변경을 갖고 있을 때 얘들이 상대적으로 광도가 어떻게든 나타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광도계급의 숫자가 작아지는 건데 자 같은 분함을 연습을 쭉 이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광도계급 숫자가 작아질수록 위쪽 즉 광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광도계급을 쓰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분감형 뒤에 광도계급을 표시를 해서 같은 분감형 1이라도 둘 중에 누가 더 광도가 클지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저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분감형은 말 그대로 온도만 나타내는 거야, 그치? 표면 온도만. 자 근데 이 뒤에 붙은 알파벳의 정체는 뭐냐? 얘가 광도계급 어디에 속하는 별입니다 라는 걸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주계열성이고 분감형은 G2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만 보고 우리는 저 HR도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광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광도가 큰 애입니까? 광도계만 봤을 때 위치보다 더 광도가 큰 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파벳만 보고도 이 광도계만 보고 누가 더 광도가 클지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심한데 버전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유형 2는 여러분들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누가 더 광도가 큽니까? A가 더 광도가 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광도계급 숫자는 누가 더 크냐는데 B가 더 큰 거예요.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계급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6번까지 있어요. 네, 여러분 5번은 빼고 푸세요. 여러분들 아직 푸실 필요 없습니다. 5번은 빼고 푸세요.
2분 정도만 시간 더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HRP의 별의 불량 모습이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기 A, B, C, D 그룹을 보면은 저기 각각 별에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 애들이 속해내는 건지를 몇 층이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얘가 초고성 그룹이고요. B가 적색거성, C가 주계열성. 주계열성 형태, 제가 이 HRP에서 분포하는 형태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D가 백색외성의 분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쫙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HR 또는 S축은 이렇게 편로 온도가 나온다면은 Y축은 광도 혹은 절대 등급이 온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일단은 기억에 써져 있는 것처럼 광도를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저기 절대 등급이 못 들어간 이유는 뭘까? 절대 등급이라고 쓰면 틀려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는 커지는 거니까 거꾸로 절대 등급은 작아져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광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별 B의 별은 여기 B그룹은 뭐예요? 적색거성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백색 외성이 아니라 적색거성으로 분류가 되겠다.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D은 평균 밀도는, 자, 울프일성 사령이라고 되는 이 친구는 백색외성에 속한 애예요. 그 다음에 안타레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초고성에 해당하는 애고요. 저희 아까 저희 유형에서 봤었죠. 밀도 누가 더 큽니까? 백색외성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레스가 더 작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맞고. 그다음에 리을 C의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질량이 크냐라고 봤는데 이거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자,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랑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주계열성은 광도가 크면은 반지름도 크고 온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뭘 따라가냐면은 이게 결국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난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어서 바로 재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계열성의 광도는 질량이랑 같이 비례를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크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렇게 빈 도화지로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준 선택을 잡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저희 유형 1에서 봤던 이거랑 자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주계열성은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각 광도 계급이 1형도 있고 5형도 있고 7형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자, 주계열성보다 오른쪽 위쪽에 존재하는 얘는 이 친구가 여기가 바로 거성들이 존재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색에서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광도 계급을 가지는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1B형이 될 거고, 니은이 V, 주계열성이 될 거고, 디귿이 7. 이렇게 여러분들은 적을 수가 있겠네요. 수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밑에 있는 애가 숫자가 큰 애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광도가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절대 등급까지 비교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절대 등급 누가 더 작습니까? 기억이 더 작기 때문에 광도는 거꾸로 기억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절대 등급 보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니은의 광도 비급은 O형이다. 요거 저희가 판단했죠. 이 H를 가지고. 그래서 니은 맞고 평균 밀도는 니은이 D급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여기 별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애가 누구라고요? HR 쪽에서 표시한 애 중에 백색여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다. 이것도 완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디귿이 되겠다.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오면 틀리고 쓰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이 누군지 분류를 하려면은 주결성은 긋고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좀 편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건데 조금만 더 위로 그릴게요. 태양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주결성이 위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모르는 애가 초거성인지 적색거성인지 모르겠고 일단 얘네가 거성이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니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백색여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이 별들이 각 어느 생의 주기에 있는지 첫 번째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옆에 있는 물리량이랑 저희가 면책을 시킬 겁니다. 자, 분광형은 A인데 절대 등급은 11점을 찍어보면 얘는 니은에 속하는 별,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점인데 분광형은 K인 별, 얘는 기억에 속하는 별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을 구성하는 별은 대대로 백색여성이 아니라 얘네들은 적색거성 혹은 초거성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별의 반지름은 기억보다 니은에 속한 별이 크냐라고 했는데 거성은 말 그대로 크기 때문에 거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별이다 라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간은 기억에 속하냐? 매치시켰죠? 여기서 틀렸고 광도는 가보다 나가 크냐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절대 등급 보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절대 등급이 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광도는 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자, 이거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얘는 조금 더 친절히 주결성 이 라인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 A, B가 거성에 해당하는 애들일 거고 E가 백색여성에 해당하는 애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요. 백색여성이 아니라 초거성 혹은 적색거성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자, 광도는 B보다 C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자, 한번 이어볼게요. B는 절대 등급이 요 정도, C는 절대 등급이 이 정도. 자, 광도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왜? 절대 등급이 더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B보다 C가 작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D은 반지름은 D보다 E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E의 온도가 더 높아. 그쵸? 자, 일단 광동식으로 잘 모르겠으면 쓰고 시작할게요. 자, 만약에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높은 놈이 더 절대 등급이 작은 것, 즉 광도가 더 큰 놈이죠. 그쵸? 자, 근데 얘는 온도가 높은데 오히려 크기가 더 작아. 그 말은 반지름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광도도 훨씬 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E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우리 배경 지식으로도 이게 백색여성이 대체적으로 크다는 작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음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지 말라고 했고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 보기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HR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저희가 그렸었냐면은 Y축은 어떤 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었냐면은 광도
더 올라가면서 수치가 커지는 화살표를 적기 때문에 제가 강도라고 제가 그냥 적을게요. 그 다음에 X축은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은 표면은 뭐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제가 분간형이 적혀있기 때문에 저 두 개는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형을 여기다가 대충 찍어주면은, 자, 분간형이 M형이 별이 표현적으로 낮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M형이 내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기억이 될 거고, 이게 미림이 될 거고. 선생님, 이게 광도가 얘가 더 작은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광도 계급이 뭐라 했습니까? 같은 분광형을 갖고 있으면은 광도 계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위쪽, 즉 광도가 큰 놈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랑 미를 비교해보면 광도 계급이 기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랑 니은이랑 디귿 있는데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니비를 제가 좀 찍은 겁니다. 두 개는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같은 이 분광형을 가진 애들끼리 비교를 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하냐? 광대교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표로 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약간 그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요거까지가 돼야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반지름의 가장 큰 변은 기억이냐라고 했는데, 자, 반지름은 일단은 이 거성들끼리만 사실 비교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위에 그래프 한번 저기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오비교하고 있는 거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 이게 기억일 거고 이게 니은일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저게 없긴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외우면 되게 돼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억이 더 강도가 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온도는 누가 더 낮아요? 이 친구도 낮잖아. 반지름은 얘가 더 크다는 거네. 광도 공식에 의하면. 그죠? 얘가 낮은데 광도가 커진다며. 그러면 반지름은 더 커야겠지. 그래서 기억이 더 반지름이 크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별이다. 나머지 두 개의 주계열성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주계열성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번을 맞고, 자, 2번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얘는 분광형만 가지고 그냥 비교하면 돼요. 또 온도가 높은 분광형이 G, 이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디귿 3번 광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관계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죠. 광도 계획 가지고. 그쵸? 같은 분광형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광도 계획끼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질량은 디귿이 니을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두 친구는 주계열성이죠. 그쵸?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광도가 크다라는 거는 온도가 높다라는 것도 가정할 수 있었고,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것도 가정할 수 있었고, 질량이 더 크다라는 것도 가정할 수 있었어요. 이 네 개의 값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귿이랑 미를 비교했을 때 디귿이 온도가 높죠, 그렇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광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디귿이 더 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4번이 정답입니다. 누가 더 커야 된다? 디귿이 더 질량이 커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H.O.라는 것을 외우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별의 진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는 각 단계에 도달할 애들이 HR표에서 어떻게 찍혔는지를 봤었다면은, 지금부터는 HR표에서의 별들이 이제 과정을 이동을 해갈 때, 예를 들어서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이런 식으로 단계로 옮겨
옮겨갈 때 어떤 식으로 HR도 하면서 표현이 되는지 그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 탄생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운이라는 게 이제 주변에 이제 중력 수축이 되면서 원시별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이제 어느 특정 온도 단계에 도달하면은 주결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무 성운이나 그냥 다 별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요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선은 밀도 조건은 그럼 왜 성운이 왜 커야 되냐? 애들이 일단 중력 수축을 하려면은 주변부보다 뭔가 질량 있는 애들을 받아야 돼. 그래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밀도가 커야 되는데 온도가 왜 낮아야 되냐? 온도가 높으면은 애들이 다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막 이 운동성이 둔해지는 온도가 낮은 조건이 성운을 수축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 원래는 이 정도의 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던 애들이 이 정도 위치에까지 밖에 안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위치 에너지가 별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치가 별이 쪼그라들면서 생긴 위치 에너지를 좀 무식한 말로 뭐라고 이제 부를 거냐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성이 되기 전까지는 원시별의 이 에너지는 바로 그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주기율성이 딱 됐습니다라고 딱 가를 수 있는 딱 그 온도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 조건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 이제 어느 정도 주기율성 단계에 진입을 했어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H합도 삼면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어떻게 보시면 되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M 오른쪽에 이상하게 점찍혀져 있는 이 친구는 뭐냐면은 태양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태양 지금 요 제가 흰색으로 그는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원시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0배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원시별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주결성 단계로 진입을 해요라는 요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점 찍혀져 있는 거는 얘가 딱 성운이 생성되고 나서 회전이 시작되고 나서 2시간 정도가 흐르면 광도가 이곳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특징을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지금 이 별의 질량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보는 데서 좀 편하긴 한데 질량이 이 원시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광도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질량이 좀 작아질수록 점점 지금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광도가 떨어지지, 그렇지?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일수록 첫 번째 원시별에서 주기율성으로 갈 때 광도 변화가 적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다르냐 또 진화 시간이 작아집니다. 점 찍힌 거 보면은 태양 질량이 100배인 놈이랑 태양 질량인 놈이랑 비교해보면은 이 점이 찍히는 이 단위부터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끝구간이 10의 4승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태양 질량인 놈을 보면은 10의 5승연, 6승연 이렇게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의 길이가 길다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단 저 경로 자체를 이 친구는 질량이 큰 놈일수록 빠르게 이동하는 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 중심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그릴 겁이.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별 단계에서 주결성 단계를 이동을 하면은 별이 이런 식으로 H활도 사면서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시별의 질량이 크면은 광도 변화가 거의 없고, 두 번째는 진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진다는 겁니다. 저 이 구간의 길이랑 관련이 없어요. 진화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결성인데요. 주결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놈들을 주결성이라고 부르냐면은, 자, 정확히는 중요한 말이 하나 빠졌는데, 별의 중심부, 즉 핵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면은 그 친구를 우리가 앞으로 주결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장 큰 특징이 별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요걸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은 정력 합chấp 평형을 이룬다라고 표현해요. 크기가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도 HR도 상에서 거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왜냐? 표면 온도도 거의 안 변하고 반지름도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뭐냐? 아까 제가 그 미리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 제가 광도랑 관련된 것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가 관련이 있었냐면은 온도랑 광도는 비례관계다. 표면 온도는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주결성이면은 굳이 내가 광도 관측을 안 해도 이 친구는 광도가 높을 거야 라는 관측 자료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 광도가 클수록 반지름은 클 거야 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광도가 큰 놈일수록 질량도 큰 놈이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아까 위에 요 탄생하는 요 라인을 따라가보면 알아요. 거의 사실 여기 이 원심의 단계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당연히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질량이 큰 놈들이 지금 대체로 처음에 딱 이 주결성 간에 안착하는 지점을 보면은 위에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이미 뚱뚱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성장판이라는 게 없는 애들인 거야. 처음부터 뚱뚱보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뚱뚱 먹는 겁니다, 얘네들. 오케이? 근데 그런 애들이 딱 이 빛이 내기 시작할 때가 핵융합으로 대체로 광도가 높기 때문에 요렇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화하는 과정을 보고. 아시겠죠? 사람이 이 10의 4승률만큼 관측을 해서 자료가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별들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세 개 관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질량이랑 반지름, 광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을 때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실제로 데이터가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개는 좀 하셔야 돼요. 굉장히 나와요. 자,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몇 쪽으로 가시냐면 17쪽으로 가셔가지고 유형 1을 풀어보시는데, 요거 이번에 주기만 단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강도 변화 주기가 아니라 정도라고 바꿔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 따라가다 보면 여기 답을 얻으실 수 있는데, 자, 우선 이 그래프 도형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옆에 M하고 오른쪽에 이상하게 이 구멍난 요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은 태양의 질량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는 루트가 태양 질량이 100배인 원시별이 진화하는 경로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각점은 얘가 딱 이 성분에서 원심을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의 광도를 지점을 점점점 찍어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이 도달하는 시간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 적어주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경로의 길이가 걸리는 시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이 광도가 변하는 폭은 오히려 더 작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질량이 작을수록 이 변하는 폭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주결성 단계에서 도달시절 뜨등급은 작다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광도가 큰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광도랑 주등급 이 두 개 숫자 관계가 항상 헷갈리는데, 광도는 큰 거고 주등급은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주결성 단계가 끝나고 나서 요거는 조금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자, 13페이지로 오시면, 자, 주결성 단계가 끝나면은 그 별은 질량에 따라서 적색 거성으로 가던가 혹은 초고성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적색 거성 단계로 지나는 애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태양과 질량이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 보통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래서 적색 거성이나 사실 초거성이나 주결성이 끝난 다음에 이 진화하는 경로는 사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합니다. 대단하게 생겼죠. 아까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진화를 했었냐면은, 오히려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거꾸로 거성으로 진화를 할 때는 이 경로로 다시 올라가요. 자, 일단은 이 물리량 변화를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경로로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가면은 온도,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X축 보니까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광도는 올라가겠지. 오히려 지금 전부 다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행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주결성에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데, 거성으로 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은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그런데 웃기게 광도는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띠게 됩니다. 관측 자료가 그렇다고요. 자, 근데 우리 광도 공식 알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개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광도는 높은데 온도는 떨어지고 있으니 누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반지름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별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 수치만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되죠? 그래서 주결성을 구성을 할 때 물리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주결성 단계가 왜 끝나요? 주결성 단계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단계라고 했어. 자, 근데 이 중심부에, 그러니까 이거가 수소도 열려요. 이 친구가 이제 정확히 4개죠, 그렇죠? 이 4개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수소는 계속 쓰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부에 수소가 빼곡히 모여 있는 게 바로 주결성이에요, 중심부에. 자, 그럼 이게 계속 헬륨으로 바뀌면은 얘는 점점 고갈되는 게, 그렇지? 그럼 더 이상 이 핵융합을 할 수소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서는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심부에는 지금 거의 뭐만 남아있는 상태야? 이 친구만 남아있는 상태잖아. 근데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이 친구들이, 이 무게가 큰 놈들이 합쳐야 되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핵이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원심을 했던 것처럼 얘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면서 중력 수축을 하면서 이거를 온도로 바꾸는 변화를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온도 조건은 얼마냐면은 약 1억 켈빈부터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까 근데 이 친구는 몇 켈빈만 되고 시작할 수 있다 했어요? 1000만 켈빈. 훨씬 온도 조건이 높지, 그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온도가 1500만 켈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얘가 좁아들면서 온도를 계속 높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는 헬륨밖에 없기 때문에 이 헬륨들이 자기들이 이제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막 쪼그라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를 헬륨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주기활성 단계 끝났을 때 내부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로 바뀌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정확히 압력이 커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별은 이 딱딱한 돌이 아니야. 얘들은 가스야. 자, 가스는 무조건, 그러니까 기체들은 열을 가열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막 이런 거 배웠을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부피는 273분의 1씩 증가해요. 막 이런 거 한번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이 쪼가들면서 온도는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주변 구도 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얘가 1000만 켈빈이었는데 1억 켈빈이었다? 그럼 주변 구도 같이 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주변부가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바깥쪽, 제가 이 색칠한 위치는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리어 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껍데기층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완전 바깥쪽에. 왜? 자꾸 안에서 열을 가하니까 기체들이 막 자기들 멋대로 부풀기 시작하는 거야. 땡기는 힘보다 부푸는 힘이 더 세서. 자, 근데 이 1억 켈빈까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이 주변부, 자, 이쪽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주황색 말고 어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수소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은 이 부분은 핵이 아니에요. 핵 바깥쪽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부분이 여기가 하도 온도가 오르니까 이쪽도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붙어 있으니까 서로. 자, 근데 이 친구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 온도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소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성 단계에서는 핵에서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핵 주변부에서도 어떤 원소들을 핵융합할 수 있는 이런 온도 조건만 달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핵융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소 껍질이라는 거는 핵 주변부에 있는 수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핵융합이 시작이 되면은 요거를 우리 유식한 거라고 뭐라 하냐, 수소의 연소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거성 단계에서 진화를 할 때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수소 껍질 연소 반응은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고도 그때는 온도가 높잖아. 그때도 요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주기활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갈 때도 진행이 되고 거성 단계에 있을 때도 이 현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껍데기층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광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적백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유형 2까지만 풀고 저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지 마세요. 그럼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할만하죠. 자,
우선은 A랑 B의 질량을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광도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주결성은 자, 이거 주결성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결성 광도가 크면 질량이 더 큰 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도는 A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거성 단계, 지금 여기는 이제 거성 단계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넘어갈 때 계속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sen용합은 별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수소 껍질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수소 각 연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인님. 자, 3번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마지막 제가 아까 이 주결성 광도랑 비례관계를 가지고 3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질량, 두 번째 반지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말 온도. 자, 반비례 관계는 딱 하나가 있는데 별의 바로 수명입니다. 광도가 클수록 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가는 속도도 빨라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자, 이미 질량에서 누가 더 크다는지를 알아냈잖아, 그렇지? 그럼 거꾸로 주결성 단계 머무는 시간, 즉 주결성에서 수명은 누가 더 크냐면은 B가 더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미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쉬었다가 9시 10분에 다시 시작했고요. 왼쪽에 테스트지랑 그런 거 좀 올려주세요. 제가 제출해. 이것도 제가 같이 가져갈게요. 그건 안 돼요. 76개부터. 네? 76개부터. 대충 절반 정도 푼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뭐가? 아, 그래요? 이렇게 2개 쓰는 데 하나 한 팀. 그건 각각 시점이에요. 아, 그래요? 덩어리로 제가 긋진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줄게요. 아직 안 정했는데. 안 정했어요? 그럼 이따 끝났다 좀 주세요.